들어서 광주의 아파트 공급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들 이 지난주에 일곡공원 시작으로 다음 주 뭐 송암공원 또 첨단의 풍경채 공급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늘어난 만큼 또 미분양도 많아지고 있고, 이 부동산 아파트 그리고 이 건설사들의 이 부도 유동성 위기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이 나면 이 건설사가 위태로워지고, 건설사가 힘들면 뭐 PF 대출 부실로 이 새마을 금고저축은행 뭐 2, 3 금융권의 위협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건설 지난주부터 두 곳의 현장 이 허구에서 사고가 나서 광주시가 이 비상대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광주에서 전남에서 한국건설 사업장들이 한 20곳 정도 되는데, 이 곳곳에서 멈춰선 모습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주는 지금 빈 땅마다 아파트, 뭐 주상복합 이런 사업들 건축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라 좀 지켜보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현장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촬영하는 큰 힘이 되니까요.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 아파트값 평당 분양가 신축 1,853만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지금은 이제 평당 2천만원 나오는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칫하다가는 건설사까지 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거래도 지금 광주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부동산은 특히나 이제 얼어붙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곳이 이제 광주의 첨단 이지구, 이게 신도시 아파트. 근데 이게 이제 준신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 이 택지지구 개발 사업으로 설립된 지가 지금 10년 정도 되어 가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아파트 경우는 준신축이 한 10년 내외, 5년에서 10년 내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도 한 수천 세대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광주에 이와 같은 준신축 아파트들, 여기 지금 보이면 아파트들 이렇게 있잖아요. 호반, 여기 호반이고 중흥, 한양, 수자에 뭐 이 아파트 모여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1월 달에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이유인지 함께 고민을 여러분의 또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이제 10,000명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10,000명이 진짜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광주 치솟는 분양가 준신축에 이제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1월달 들어서 아파트 거래 광주가 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체감했을 때 이 아파트 거래 안 되고 부동산 꽁꽁 얼어붙어서 공인중개사 문을 닫고 있다. 1월달에 공인중개사 폐업 건수가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요. 신학기죠, 사실은요. 이제 3월달 되면은 이제 학교들, 학생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즌이 바로 1월과 2월인데, 그때 반짝 늘어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현상으로 광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예측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제 학교들이 있는 이런 준신축, 이 보시면 이 첨단 이지구 같은 경우도 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초품화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20대, 30대 주부 가정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사 수요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도 좀 돌아보면 들리시는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의 노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공원이 이렇게 끼어 있고 도서관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신축, 여기 아파트들이 34평 기준으로 평당 5억 뭐 전후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최고를 찍었을 때는 한 5억 5천, 6억까지 나갔던 이 아파트들, 이 아파트 값인데 이게 좀 떨어졌죠, 지금. 그래서 좀 뭐 한 수천만 원, 한 5천만 원 가까이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신축은 지금 물량, 광주 신축 물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뭐 6억 5천, 평균가 6억 5천, 뭐 7억, 8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가격이 나오니까 신축은 감히 이제 도전하기 힘든, 엄두하기도 힘든 그 정도의 이제 상승을 기록한 거죠. 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준신축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 첨단 3지구, 첨단 2지구, 첨단지구 기존의 이제 다른 지역들 통해서 이제 아파트 신축은 아니지만 준신축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는 이제 1월달에 얼마가 거래가 됐냐? 1월달 광주 아파트 이렇게 준신축 거래된 게 1,102건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전월 대비 12월달 대비했을 때 12월에는 880건이 거래됐으니까 이게 얼마죠? 한 222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 준신축 아파트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신축 가고 싶죠, 신축. 근데 신축은 지금 너무 비싸다, 지금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이 전남도 1월달에 1,18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보면 전년 대비했을 때 161건, 이게 14% 가량 늘었고, 전국도 사무실은 좀 비슷하죠. 지금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꽁차고 막 놀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좀 안전한, 그리고 좀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죠. 지금 딱 보면 확실한 입지,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 이게 안 되면 좀 눈높이를 낮춰서 이동하는 게 지금 지방 아파트, 특히나 광주 아파트의 지금 추세이자 트렌드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달에 계약한 거는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실거를 하면 2월 달까지 이렇게 신고하는 기간이 2달 정도 주어지니까 1월 달 거래 물량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거냐,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늘어나면 좀 이렇게 지금 보합세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준신축에 돌렸던 시선들, 그리고 지금 신축 물량들이 대부분 미분양 나오고 있잖아요. 이 평당 1,853만 원, 이거 좀 높은데, 중에 힐스테이트 최근에 분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평당 2천만 원 가까이 됐었고, 신용 힐스테이트 요것도 2,280만 원. 근데 분양가가 너무 높죠. 이게 뭐 7억, 8억, 9억, 10억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광주 소득 수준, 또 인구 구조로 봤을 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미분양으로 나타나게 됐죠. 지금 광주는 지금 미분양 엄청 늘어나고 있어서 이 대구를 따라가고 있다. 대구가 사실은 뭐 작년, 재작년부터 미분양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광주가 그걸 좀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 같아요. 여기도 이제 준신축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후반 1차, 2차 아파트들 이렇게 나가면 꽤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꽤 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지금 이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매일 한 건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첨단 2지구 호반 아파트인데 이것도 잘 지어놨네요. 여기 안에 보니까 여기 정원이죠. 마당같이 정원 조경들도 잘 해놓고, 이게 뭐 작품들도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호반 베르디움,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전국적으로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가 다소 회복됐다. 이 서울이나 수도권은 꽤 많이 늘어났어요. 이 전국에 28,103건, 이게 전월 대비해서 16.5%, 이게 3,992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20% 가량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경기, 또 그리고 금리, 아파트 시장 회복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가 좀 고민되는 상황이긴 하죠. 아파트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금리도 사실은 관건입니다. 이 대출 가지고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사실은 조금 인하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3.5% 한 9개월, 10개월 가량 계속 동결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9개월, 10개월 동결했다는 소리는 이게 언제 올릴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 올리는 타이밍이 사실 미국 금리를 따라가잖아요. 미국도 지금 우리보다 한 2% 이상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들 보면서 미국 연준에서 준비를 하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한 6월달 정도는 하락을 할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정도 하락할 것인가가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도 같이 내려갈 것 같은데, 대부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6월 정도에서 0.2% 내지는 뭐 1년 사이로 봤을 때 한 0.75%까지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심리라고 하잖아요. 같이 따라 나게 되면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면서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예측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계 대출 좀 작년부터 많이 늘었죠.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86조,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문제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 그걸 좀 기대하신 분도 지금 많이 주변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